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마음 한구석에 아직 풀리지 않은 응어리 같은 것을 안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희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사람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저희를 아프게 하는 건 아마도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젊은 시절에 가슴이 터질 듯한 설렘을 안고 결혼이라는 문을 열었는데요. 세월이 흘러 거울 속에 비친 저의 모습과 제 옆에 있는 배우자를 바라보면 왠지 모를 서글픔이 밀려오진 않으셨나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눈이 멀었던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요. 솔직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염세주의 철학자로 잘 알려진 쇼펜하우어는요, 바로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그는 사랑을 아름다운 운명이 아니라 자연이 인간에게 부리는 아주 교묘한 사기극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철학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우리가 평생 속아왔던 그 사랑의 민낯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마음이 아프실 수 있고요. 현실이 너무 쓰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이 가짜 환상을 깨트려야 비로소 진짜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저와 함께 가보시겠어요? 쇼펜하우어는 왜 사랑을 사기라고 했을까요? 그는요, 우리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종족 보존의 의지라는 거대한 괴물이 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괴물을 종족의 천재라고 불렀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인간은 정말 이성적이고 똑똑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 고단한 길을 기꺼이 선택하게 될까요? 자식을 키우는 건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고 할 수 있죠. 돈은 돈대로 들고, 잠은 한숨도 제대로 못 자고, 젊음과 자유는 전부 사라지게 되죠. 이성적으로만 따져본다면 절대 하기 어려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아주 강력한 마약을 주입한다고 합니다. 이 마약이 우리 눈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때부터 콩깍지가 씌워지는 거라고 해요. 유전자는 우리 귓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인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야. 저 사람만 있으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요. 이것이 바로 자연의 무시무시한 낚시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랑을 한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요. 사실은 다음 세대를 안전하게 생산하기 위한 유전자의 도구로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고 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서로에게 미친 듯이 반하는 순간 사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영혼이 그들 사이를 맴돌면서 결합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요. 그러면 목적이 달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태어나고 유전자의 임무가 끝나게 되면요, 자연은 미련 없이 그 달콤한 마약을 거두어 간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속았구나 라고요. 환각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요,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말이 잘 통하지 않는 타인 한 명이 덩그러니 남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멀리서 지켜본 결혼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결혼을 이렇게 정의했다고 해요. 결혼이란 나의 권리를 반으로 줄이고 나의 의무를 2배로 늘리는 노예 계약이다 라고요.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그 찬란했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은 오롯이 제 것이었고요. 제 시간은 제 마음대로 흘러갔었죠. 주말이면 늦잠을 자고요. 친구들과 밤새 술잔을 기울여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오직 저 자신이었거든요. 하지만요, 결혼이라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부터 제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숫자가 되어버리고요. 제 주말은 밀린 집안일과 처가, 시댁의 대소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유와 권리는 눈 깜짝할 새 사라지는데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은 어깨가 빠질 만큼 무거워지게 되죠. 자, 냉정하게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이게 이득이 남는 일일까요? 아니면 손해를 보는 일일까요? 누가 보셔도 명백한 손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그 가혹한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치기 어린 젊은 날의 망상에 대한 빚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그 뜨겁고도 짧았던 성적 열망이요. 우리로 하여금 이 불공정한 계약서에 덜컥 서명하게 만든 것이라고 해요. 사랑의 유효기간은 길어야 3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그 3년의 환상 때문에 우리는 남은 30년, 40년을 책임과 의무라는 감옥 속에서 보내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겪는 결혼 생활의 모든 고통은 젊은 날의 그 짧았던 착각에 대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아주 비싼 이자인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부싸움을 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당신은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는 거야? 말을 안 해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요, 여러분, 쇼펜하우어가 보기에는요, 이건 애초에 불가능한 요구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설계도부터가 완전히 다르다고 해요. 목적지가 서로 다른 두 기차가 같은 선로를 달릴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남자의 사랑은 본능적으로 확산에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종족 보존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곳에 씨를 뿌리려는 유전자의 명령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쉽게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정복이 끝나면 금방 권태를 느끼게 된다고 해요. 잡은 물고기에는 미끼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여자의 사랑은 안정과 보존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 긴 시간 동안
나를 지켜줄 튼튼한 울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자는 끊임없이 남자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나 사랑해? 지금 어디야? 왜 연락이 안 돼? 라고요. 이것은요, 단순한 집착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본능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자는 이런 확인을 구속이라고 느끼면서 숨이 막힌다고 하고요. 여자는 남자의 무심한 태도를 배신이라고 느끼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서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유전자가 우리를 그렇게 고장난 기계처럼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외계인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배우자가 나를 몰라준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분은 그저 자기 유전자의 명령에 아주 충실하게 반응하고 계신 것 뿐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힘든 결혼 생활을 어떻게 견뎌나가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뜻밖의 탈출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연민이라는 감정이에요. 사랑이라는 그 뜨겁고 화려한 불길이 사그라들고 나면요, 그 자리에는 죄만 남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처럼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거리는 한 가여운 인간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남아야 한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 곁에서 고단하게 주무시고 있는 배우자의 얼굴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겠어요? 주름진 눈가와 거칠어진 손마디, 저분도 한때는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셨고 눈부시게 예쁜 딸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저를 만나서 자식을 키우고 모진 세상을 버텨내시느라 저렇게 늙고 지쳐버리신 거예요. 그분도 여러분만큼 외로우십니다. 그분도 여러분만큼 삶이 고달프고 힘겨우세요. 우리는 서로에게 더 이상 완벽한 연인이 되어주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대신에요, 이 험난한 세상이라는 바다를 함께 건너는 고통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보채시는 대신에요, 저 사람도 나만큼 참 힘들겠구나 라고 마음을 고쳐먹어 보시는 거예요. 뜨거웠던 사랑은 식었을지 모르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는 따뜻한 의리와 동지애, 그것이 우리 중년 부부를 끝까지 버티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부 사이에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믿고 계시죠?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시고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개를 젓습니다. 오히려 정중한 거절과 선의의 가면이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어준다고 했거든요. 만약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사실 나는 당신이 이제 여자로 안 보여 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는 그날로 끝나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랑 사는 게 너무 지긋지긋해 라고 진심을 쏟아내시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은 파탄이 나게 되죠. 때로는 모르는 척 넘어가 주시는 것,
때로는 마음에 없더라도 정중한 칭찬 한마디를 건네시는 것, 그것이 가정을 지탱하는 어른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는 서로의 본능을 날 것 그대로 보여줘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서로를 파멸시키는 독이 될 뿐이다 라고요. 사랑이 떠나간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건요, 뜨거운 진심이 아니라 차갑고도 정중한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는 것, 서로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중년 부부가 지녀야 할 가장 품격 있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조금은 가혹하고 쓰라린 현실을 마주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사기다, 결혼은 손해다 라는 말이 마음을 핥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환상이 깨진 자리에서만 비로소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헛된 망상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대신에 내 옆에 있는 투박한 동반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시면 어떨까요?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거친 폭풍이라면 노년의 우정은 따스한 햇살이다 라고요. 폭풍은 강렬하지만 모든 것을 부수고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햇살은 은은하게 우리를 비추고 지켜주죠. 오늘 밤 주무시고 계신 배우자에게 근사한 사랑 고백은 아니더라도요, 마음이 담긴 따뜻한 차 한 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생 많았어.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라는 그 한마디가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별일 없으셨나요? 지금까지 철학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